Aš paskutinis mamutas šioj įšalo žemėj mano. Aš pavargau, aš pavargau. 젊음의 연기가 넘치는 신촌. 아름답고 개성 있는 여성들이 자신을 과시하는 이곳. 그리고 그곳에 나타난 오늘의 주인공. 저기요. 초면에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좀 알고 지내고 싶은데 연락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만나본 여자는 500명 이상이죠. 알고 지내요. 제가 뭐... 거침없이 여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남자. 그의 매력을 거부할 수 있는 여자는 없다. 연애술사 유혹의 고수, 3년차 픽업 아티스트 메이스. 3분 안에 완전히 제 여자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도 여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의 직업은 픽업 아티스트. 픽업이라는 학문은 검과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들고 있는 칼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연애를 하지 못하는 그런 남자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검의 역할을 하고 있죠. 유혹의 기술을 가르치는 남자, 메이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홍은동의 한 주택가. 픽업 아티스트 메이스의 일상과 일이 함께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그는 동료들과 함께 여성을 유혹하는 기술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보통 한 8시부터 시작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마르스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저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픽업을 하고 있고요. 픽업의 최면을 곁들여서 아주 무서운 픽업을 하고 있는 그런 동생이죠.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서커피쉬라고 하는데요. 저희 마르스에서 길거리 헌팅 강자를 맡고 있고요. 굉장히 이 사람이 엘리트적이고 굉장히 깊이가 있구나. 그리고 어떤 일이든 되게 게을리하지 않아서 이게 유혹가이긴 한데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는 편이고. 좀 이따가 수업 올 때 늦지 말고 뭐든 있으면 전화하고. 카메라까지 꺼내들고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 이들. 카메라를 왜 찍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오픈하는 영상 찍어갖고 집에 와서 비디오 분석하고 해야 되거든요. 연애를 하지 못하는 남자들의 우상이 된 메이스. 오늘도 그를 찾는 누군가를 위해 집을 나섰다. 1:1 트레이닝 수업이에요. 아주 효과가 좋고 강도가 높은 수업이죠. 오늘 메이스에게 도움을 청한 주인공은 25살의 대학생. 먼저 길거리 픽업 이론 강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픽업은 이거 게임이에요. 이게 뭐죠? 네, 가치죠. 초면에 신뢰가 안 된다면 알고 지내고 싶은데 초면에 신뢰가 안 된다면 알고 지내고 싶은데 어떤 게 괜찮아요? 그렇죠. 이런 게 작업의 성공을 갈리게 하는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얘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그게 이런 거 차이, 약간 비언어적인 요소. 아주 미묘하고 작은 차이. 연애를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작은 차이를 몰라 실패를 경험하고 난다. 여자분들도 그 연애를 목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면 얘기는 잘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관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아예 얘기를 잘 못하죠. 변화하고 싶으니까. 제가 하는 거 잘 보고 나한테 너무 붙어있지 말고 약간 떨어져서 둘이 일행인 거 마냥 해서 저 하는 거 봐요. 알겠죠? 노하우를 보여주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선 메이스. 여유로운 듯 보이지만 그의 눈은 잠시도 쉬지 않고 헌팅할 여성들의 모습을 관찰한다. 드디어 대상 포착. 저기요. 친구가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금방 가봐야 하지만 그 전에 초면에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좀 알고 지내고 싶은데 연락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선생님 잘 가요? 예, 알고 지내요. 제가 뭐 명함을 드려도 되는데 그쪽에다 번호 찍어도 되고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적당한 유머, 철저히 준비된 멘트, 그리고 적당한 스킨십이 섞인 바디랭귀지까지
몸에 밴 습관처럼 매력을 발산하는 메이스는 오늘도 자연스레 여성들의 마음을 훔친다. 어디 살아요? 어디 살아요? 연애의 정석은 없다. 하지만 그만의 정석은 무엇일까? 지금 방금 개탄 전화번호를 획득한 여자분의 전화번호고요. 카톡으로 이제 문자를 주고받은 다음에요.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애프터를 잡은 다음에 만나게 되는 거죠. 네. 어떤 멘트를 날리신 거예요? 저기요? 저 뭐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저기서 지나가다가 봤는데 참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서 금방 가봐야 하지만 그 전에 어트랙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알고 지내고 싶은데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죠. 그런 게 거의 여성분들한테 먹히는 말이에요? 그럼요. 저는 여자분들이 어떨 때 저한테 매력을 느낄 수 있는지 그 어트랙션 스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이돌 가수가 자신들을 모니터하듯 직접 촬영한 헌팅 영상을 꼼꼼히 체크하고 나서야 메이스의 픽업 시범은 끝이 났다. 드디어 실전에 나선 예비 연애술사. 온몸 가득 긴장감이 묻어나는데 이제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얘기를 또 들으니까 또 떨려오는데 그래도 해봐야죠. 출발합시다. 길거리 헌팅이 처음이라는 남자. 그는 오늘 진짜 연애술사가 될 수 있을까?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서 잠시 가봐야 되는데 좀 더 알고 지내고 싶어서 그런데 친구가 많이 많아서 긴장된 마음이 문제였을까? 그는 그대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보다 못한 메이스가 그를 근처의 한 건물로 이끌었다. 자신감을 심어주고 길거리 픽업의 기술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다. 저기요.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이게 아이오아이라는 거죠. 이거 판단을 해야 돼, 머릿속으로. 그래서 고개는 약간 15도 정도 기울여주고 웃으면서. 여자를 멈춰 세우지 못하면 거의 50%는 지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가서 저기요. 그러면서 절대 가까이 붙으면 안 돼. 이렇게 떨어져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죠? 하면서.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죠? 오케이. 전화번호 찍어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제가 연락드릴게요. 하면서 툭 치러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제가요. 네. 제가 연락드릴게요. 오케이. 목소리의 높낮이 손짓 한 번. 오케이. 아주 작은 차이가 여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메이스의 특강이 끝나고 다시 거리로 나온 일행.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타이밍이 너무 좋아서 한 걸음 달렸어요. 네. 저는 우정을 전제로 그냥 알고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연애 불구자였던 한 남자가 연애술사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다. 좀 너무 떨려서 이름도 기억 못하겠어요 지금. 이름도 막 새로 태어난 기분이에요. 그래요? 네. 오프너가 제대로 들어갔어요. 여태까지 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뒷번호를 할 수밖에 없는. 목소리 톤도 굉장히 좀 변화가 리듬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자신감도 있어 보였고, 바디랭귀지도 괜찮고, 네. 다 좋았어요 이번 거. 하나, 둘, 셋, 화이팅! 연애를 못하고 매력이 없는 남자가 네. 저런 걸 통해서 매력을 채워가고, 네. 그런 거 보면서 그런 맛으로 이런 직업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그랬으니까 옛날에.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을까? 연애의 고수 메이스에게도 연애 불구자였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요. 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좋아해요. 대학 시절 메이스는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남자였다. 미팅 자리에서도 여성에게 말 한마디 쉽게 건네지 못했는데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봐요. 예, 그러니까 집이 어디세요? 그건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그런가요? 나 먼저 갈게. 왜? 아니 왜 벌써 가시게요? 좀 이따 다 같이 술 한잔 해야죠. 그냥 저 혼자 마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혼자 드신다고요? 마음에 드는 여성조차 그냥 보내기 일쑤였고 빨리 따라 나가야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의 바람은 번번이 무너졌다.
친구들과 달리 그는 항상 혼자였고 외롭고 답답하기만 한 날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운명을 바꿔줄 작은 사건들과 만나게 된다. 친한 친구도 애인도 없었던 그였기에 TV는 외로움을 달래줄 유일한 친구였는데 그 속에서 그는 우연히 픽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된다. 화려하고 자유롭게 사는 남자. 정말 부럽다.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재규는 자신과는 달리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TV 속 픽업 아티스트에게 매료되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희 이제 AFC라고 하잖아요. 완전 연애를 못하는 찌질한 남자. 딱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TV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픽업 아티스트라는 사람은 많은 여자를 만나고 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 부럽다. 그리고 나도 저런 삶을 한번 살고 싶다. 내 삶을 바꿔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죠. 함께 픽업 나가실 분 찾아요? 이번 토요일 저녁 신촌에서 함께 픽업하실 분 찾습니다. 이게 뭐야? 저기 혹시 혹시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이었던 오라클과의 만남. 메이스 김재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메이스의 인생을 바꿀 두 번째 사건이었다. 미소도 좋으시고 잘 버텨요. 가시죠. 여성들을 유혹하기 위해 무작정 거리로 나선 두 사람.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배운 말들을 단순히 여성들에게 건네보는 시기였다.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자신의 매력으로 여성들을 유혹해야 하는 픽업. 하지만 그것에 대해 그들이 아는 것은 거의 없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왜 실패했는지 원인조차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무지했던 두 사람. 하지만 이들은 그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해보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정말로 내가 어떤 목표를 딱 정하면 그게 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기가 있어서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제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로맨틱한 공간 만들기. 그는 이제 자신과 같은 이들을 가르치는 픽업 아티스트가 되기로 결심했고 어디 사세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외국 서적들을 구해 진짜 픽업의 방법을 공부하게 된다. 밤늦은 시간 책상 앞에 앉은 메이스. 픽업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결심한 이후 그는 단 하루도 공부를 게을리한 적이 없다. 책과 실전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는 건 그의 일상이 됐다. 완벽한 유혹자 미스테리 메소드 번역본이 나오기 전에 그런 것들을 제가 영문으로 번역해서 제가 이렇게 적었던 건데요. 한국식으로 바꿔서 실전에 나가서 썼던 것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에이 저 알잖아요. 우리 아는 사이예요. 네? 아닌데 옛말에 5다리만 건너면 누구나 서로 연결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혹시 에서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아는 사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픈어가 되는 거죠. 그걸 직접 만드신 거예요? 만든 거 아니고 이제 여기 나오는 건데 이런 걸 약간 한국식으로 변형을 한 거예요. 네, 저희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문화에 맞게요. 네. 초보에게는 픽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에게는 오픈어가 아주 중요하죠. 네. 그 하나를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이제 다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표정, 네. 몸짓. 네. 그리고 나서 감각을 익히고 여자에 대한 감을 잡았을 때는 네 이제 자기가 맞게 변형을 시킨다거나 이제 오픈어 자체가 없어지는 걸 수도 있는 거죠. 화려하게만 보이는 직업. 하지만 반복적인 연습과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외로운 일이기도 하다. 이제 픽업 아티스트에서 가장 힘든 점은 남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 그리고 항상 새로워야 한다는 거,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거, 네, 항상 선두를 달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그런 부담감이 꽤 있죠.
항상 노력하는 남자 메이스.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그의 방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 메이스. 특별한 약속이라도 있는지 자신을 가꾸는 손길이 더 정성스럽다. 제가 1대1 강의 나갔었을 때 그때 이제 시범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전화번호를 받았던 여자분입니다. 홍대에서 보자입니다. 일단 전화번호를 받았더라도 데이트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얼마 되지 않는다. 일정 수준이 되지 않는 여성에게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그만의 룰 때문이다. 오늘 만난 여성은 한눈에도 호감 가는 미인. 그녀는 왜 메이스에게 마음을 연 것일까? 그때 너 지나가다가 신촌에서 말 걸었잖아. 근데 왜 전화번호를 준 거야 나한테? 진짜 궁금해. 아 진짜? 정말 내가 첫인상 보기에는 정말 외모가 별로면 안 주겠지만 그냥 뭐 괜찮고 내가 말했잖아 착해 보이는 것 같아서. 첫 번째 데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여성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메이스는 그 방법으로 마술을 선택했다. 우와! 조금씩 분위기가 무르익고 이제 자신에 대한 여성의 마음을 확인해야 하는 순간. 뭐야 이게? 그러면 너희 키스 점수는 1점부터 10점까지 몇 점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잘 얘기해? 아니 잘한다고. 잘한다고 얘기해? 응? 그럼 한번 알아보자. 부드럽게 하지만 과감하게 자신의 매력으로 여성을 사로잡는 그. 스킨십 이후 부쩍 가까워진 두 사람. 그렇게 오늘도 픽업 아티스트 메이스의 달콤한 밤이 이어진다. 여성을 유혹하는 직업. 그래서인지 그를 따라다니는 오해와 편견도 많다. 제비는 여자에게 돈을 뜯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갖고 자기의 편안한 안락한 삶을 누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픽업 아티스트는 여자에게 돈을 뜯거나 그러진 않죠. 사실상 픽업 아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몇 명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메소드를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대중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바로 픽업 아티스트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픽업하는 사람은 저 사람 픽업 아티스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구별을 해주셨으면 픽업 아티스트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만 보지 않을 것 같아요. 픽업 아티스트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바꾸기 위해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열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죠. 교육이 없을 때 모든 시간을 다 이쪽 카페를 홍보하고 카페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이신 거예요 지금? 네. 제가 여자분한테 말을 걸어서 전화번호를 얻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해갖고 이제 자연스럽게 몸에서 습득해서 이제 내재화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배우시면. 누구세요? 늦은 밤 누군가 메이스를 찾아왔다. 아 예. 아 예, 들어오세요. 예. 아이고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저희 여기 아방궁 찾아오시느라고 힘드시진 않았어요? 처음 오시는 곳일 텐데. 홈페이지에 네네. 아 그러셨구나. 손님은 메이스의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20대 중반의 남성. 연애 경험 횟수는 어떻게 되시죠? 좀 부끄러운데 한 번. 한 번이요? 예. 없으시진 않으시네요? 그런 성격적인 부분이나 비슷비슷한 고민을 안고 이곳을 찾는 이들. 이렇게 메이스를 찾아오는 남성들만도 한 달 평균 10여 명에 이른다. 수강료는 얼마나 되나요? 280만 원이고요. 결정은 지금 하셔도 되고. 적지 않은 수강료에 대한 염려보다 외로움의 상처가 이들에겐 더 크다.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번에는 좀 제가 좋아하는 이제 여성분한테도 적극적으로 좀 표현할 수도 있고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찾아오게 됐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가세요. 네. 저희 프리미엄 같은 게 소수기 때문에요. 한 달에 한 기수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기수면 소수정예 수업이니까 뭐 많으면 8명, 적으면 4명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돼요?
금액은 9박 10일에 280만 원입니다. 직업군도 다양하고요. 뭐 의사, 변호사, 소방관, 경찰, 공무원, 대학생, 네, 아주 직업군도 다양한 것 같아요. 매일 여성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바쁜 일상 속에서 메이슨은 잠시 시간을 내기로 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부산에 있는 아버지한테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 만나러. 먼 길을 달려 고향으로 향하는 길. 쉬지 않고 4시간을 달려서야 부산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집을 찾은 메이스. 아버지! 집 앞까지 나와 있던 아버지가 반갑게 그를 맞았다. 반갑다. 집으로 들어가시죠. 들어가자. 단 하나뿐인 가족.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미안함을 깊은 포옹으로 대신하는데 다시 한번. 그래. 그래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메이슨은 젊은 시절 세상을 호령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아직 기억한다. 남들보다 스파링 해보니까는. 여기가 저희 아버지 운동하실 때 사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운동하실 때 20대 초반대의 모습이에요. 20대 초반대예요. 24살, 22살, 23살 이때. 저랑 많이 닮았죠? 네. 아버지가 권투자셨어요? 네, 우리나라 역대 세계 7번째 세계 챔피언이셨죠. 세계 챔피언 김상현 선수. 벌써 30년도 넘은 오래전이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권투 선수 김상현을 기억한다. 일찍부터 주목받는 선수였던 그는 메이스가 태어나던 그해 겨울 세계 챔피언인 무왕수린을 쓰러뜨리면서 챔피언 벨트를 손에 넣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링 위의 열기를 그리워한다. 항상 좀 다 숙모가 먹여 살리네. 나는 원래 중량급 아이가 부은 게 아니고 옛날에 이 많이 때려가지고 이 손이 이 뼈가 이 좀 뭐라 그러나 이 자체가 조금 밀려 들어간 거지. 아니 근데 왜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복싱 같은 거 안 시키셨어요? 네가 안 하대? 운동을 시키면 날 시켜본다고요? 안 한다 카대 아버지. 좀 특이한 직업이지 그것도 뭐든지 특이하다는 것은 또 언젠가 그게 또 유행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는 하나의 이제 좀 남들보다 좀 앞서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든지 잘 되는 것을 남들 따라 모방하는 것보다는 먼저 개발을 해가지고 뭐가 먼저 앞서가는 게 안 좋겠나 싶었죠. 때리고 다닌다고 들었네. 메이스에게 아버지는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언제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기둥이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라도 어린 시절 상처까지 지워주진 못했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저 내일 수학여행 가는데요. 옷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옷? 네. 돈이 어딨니? 그냥 있는 거 입고 가. 아니, 그래도... 또! 진짜 짜증나. 아버지가 은퇴 후 사업에 번번이 실패하며 가정 형편은 어려워져 갔고 저기는 자연스레 뒷전이었다. 여보세요? 갑자기 전화하면 어떡해? 오늘? 자기야, 나도 보고 싶어. 그래.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얘가 미쳤나 왜 이래? 제가 왜 이러는지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예? 뭐라고? 아니, 얘가 진짜... 아니, 엄마한테 째려보는 거야? 아니, 이 녀석이 정말 아주 그냥... 맞아봐! 어디다... 어린 재균에게 어머니의 외도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는! 당신이
재균이한테라도 잘하라고 나도 참고 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부모의 갈등과 재균의 상처는 날로 깊어져만 갔다. 재균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즈음 결국 어머니는 이혼을 선택한 채 그들의 곁을 떠났다. 어머니 제가 싫었고 되게 미우니까 증오심이 불타는데 그런 사람하고 이혼을 한 거 당연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버지를 더 좋아하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집이라든가 그런 거 다 포기하시고 저를 선택하셨거든요. 둘이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했어요. 4년 후 군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받아 아버지를 찾은 그. 그래, 들거라. 네. 자. 그래, 이제 말년인데 조심해야지. 예. 재균아. 예.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왜 이렇게 뜸들이세요? 우리 재균이는 엄마 보고 싶지 않니? 그 여자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전 아버지랑 단둘이 사는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내겐 네 생모가 따로 있다. 네? 그 길로 친어머니를 찾아 나선 그. 태어나자마자 헤어져 지금껏 존재조차 모르던 어머니였지만 그리움이 먼저 앞섰다. 누구신지. 저 혹시 재균이? 너 재균이 맞지?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 하지만 이미 다른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고 재균은 더 이상 다가설 수 없었다. 저는 여태까지 어머니가 없이 생활해왔고 제 혼자 독립된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또 낳은 동생이 있어요. 형으로서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좀 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뭐 해드리고 싶고 진짜 어머니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얻어먹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재균이 형 반갑습니다. 아버지가 도움을 주고 있는 체육관을 함께 찾았다. 이게 뭐 본문이 형님이랑 한 번도 이렇게 체육관 같이 오신 적 없으세요? 한 번도 없었어. 서울에서 체육관 할 때고 뭐 할 때고 한 번도 없었고 그게 너무 힘이 들어 안 가르치지. 처음 체육관을 찾은 메이슨은 어색하게 몸을 풀어본다. 일단 한번 쳐봐봐. 안투. 그렇지. 아버지에게 권투의 기본기를 배워보기로 했는데 메이스의 주먹이 제법 날카롭다. 오늘 보니까는 나도 상상외로 놀랬네. 잘하네. 뭐 한 달 한두 달 배운 한 달 이상을 배운 실력을 좀 나오는데 엄청 좀 재능적으로 하고 났네. 권투 선수가 천직이었던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란 아들. 행복한 어린 시절을 만들어주진 못했지만 그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오늘 정말 새삼스럽게 또 공감이 가고 느껴집니다. 정말 힘드셨을 거라는 거.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자에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기회. 오랜만에 아버지와 함께한 소중한 추억 한 장도 얻었다. 제 직업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남들 편견을 가지고 떳떳하지 못한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또 자랑스럽게 이렇게 방송에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지인분들도 이렇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저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언제나 그를 믿고 응원하던 아버지에게만은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싶었던 메이스.
그래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아버지가 한없이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켠 아릿한 통증을 느낀다. 며칠 후 다시 찾은 메이스의 집. 한 달에 한 번 프리미엄 강의가 시작되는 날, 메이스의 손길이 분주하다. 이곳에서 수강생들은 앞으로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합숙을 하며 강도 높은 수업을 받게 될 예정. 일주일 동안 여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실 거예요. 이제 잠은 자는 건 여기서 주무시는 거고, 이제 먹을 거는 밖에 나가서 드시는 거고요. 픽업이 처음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메. 이게 저가의 강의도 아니고 굉장히 고가의 강의인데 내가 이걸 꼭 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진짜 궁금해요. 스쳐 지나갔던 만남들은 있었지만 애인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결혼 안 했다 그러면은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가 하자가 있지 않는가, 뭐가 그죠.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자신감이 살아오면서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수업을 좀 들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원시시대로 따지면 나이도 직업도 각기 다른 이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모를 외로움과 깊은 고민을 안고 모인 사람들이다. 여러분의 어떤 어트랙션을 키냐? 유머와 자신감. 그래서 여러분의 유머와 자신감이 올라가면 결국 이들이 얼마나 절실한 마음인지 메이스는 이미 알고 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이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다고 그는 굳게 믿는다. 변화는 필요한데 누가 어떤 촉진제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배웠던 거 같고 일단은 고액이지만은 그 고액만큼 내가 받아갈 수 있는 건 받아가야지. 지금 현재 컴포트와 체면 부분 강의를 맡고 있는 오라클입니다. 여자를 유혹할 때는 어트랙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칭찬 그리고 내그. 다음 강의는 오라클이 맡았다. 같은 픽업 아티스트라도 그 방법은 각기 다른데 오라클의 강의는 주로 최면과 심리를 이용해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돌아가요. 응? 새벽녘에야 수업이 끝나고 강의를 듣던 방에 책상을 치우고 잠자리를 마련했다. 힘든 하루를 보낸 수강생들은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프리미엄 수업을 하면 수강생들과 기싸움 해야 되고 이러는 게 너무 진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해서 수강생들이 또 즐거워하고 많이 배워가는 그런 흐뭇한 표정을 보일 때면 또 그게 굉장한 또 만족이고 저도 뿌듯해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직업에서 오는 그런 성취감?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메이스에게도 전쟁 같았던 하루가 끝났다. 다음 날 하루 종일 이어진 전날의 수업이 힘들었는지 아직도 꿈속을 헤매는 수강생들. 메이스는 가장 먼저 일어나 이들을 깨운다. 소개팅 오픈업 시작. 저기요. 친구가 칭찬. 제가 정말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저기 있는데 많이 더듬네. 어제 처음 소개팅 오픈했는데 무의식적 이거 잠재의식적인 레벨에서 팍팍 튀어나올 수 있게 아직 내재화가 좀 덜 됐네. 생각보다 열심히 안 했네요. 다들 더듬고 많이 기억을 못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내일 오늘 좀 이따가 또 한 번 더 피드백 해주면서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일어나시죠. 나이가 가장 많은 수강생에게도 예외는 없다. 소개팅 오픈을 해보세요. 유명하다가 중매쟁이거든요. 소문난 중매쟁이. 소문났다 중매쟁이거든요.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이거는 무섭다. 아무리 수업의 일부라지만 당하는 입장에선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 그날 오후 수업을 뒤로하고 메이스가 외출 준비에 나섰다. 시간표 좀 같이 짜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알아보기로 같이 얘기했었잖아. 근데 형 지금 만나는 여자
누군데? 얼마 전에 길에서 전화번호 받은 여자. 내가 봤을 땐 좀 형 일 신경 안 쓰고 지금 거기 신경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아니야, 신경 써. 신경을 왜 안 써? 근데 내 생각에 조금 피해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어떤 거? 일단 그거 확인도 안 하고 지금. 내가 확인했다니까? 확인을 하고 나한테 피드백을 줘야지 내가 시간표랑 다시 확인하는데 또 지금 여자 만나가잖아. 내가 놀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확인도 했고, 그리고 우리 원래 이런 거 신경 안 썼잖아. 누가 누구 만나는 거. 신경 쓰지 마. 네가 왜 그런 걸 네가 신경 쓰려고 그래. 내가 알아서 잘한다고. 네 거나 잘해. 금방 들어올게 이따가. 가지 말라니까. 지금 얘기하잖아. 가지 야 말라고. 지금 전화해갖고 취소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야. 뭐 좀 일찍 얘기하든가 하지. 알지? 갔다 올게. 갔다 온다고. 말이 없는 오라클. 야 갔다 온다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는데 대꾸조차 없는 그를 뒤로하고 메이스는 문을 닫아버린다.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오라클이지만 오늘만큼은 심상치 않다. 오라클이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전에 형이 애인 때문에 사고 친 적 있거든요. 제가 뒤에 다 수습하고요. 지금 또 만난 여자 그때 느낌이랑 하는 게 비슷해가지고요. 좀 많이 불안하네요. 처음 픽업 강의를 시작하던 그때 우리 라면 마시는 게 며칠째냐? 강의 외에는 수입원이 없었지만 누구도 그들을 찾지 않았다. 야 우리 이러다 진짜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여보세요? 예예. 픽업 수업이요? 네네 가능합니다. 예예.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 수업 요청은 항상 반갑기만 했는데 예 이따 뵙겠습니다. 됐다. 됐어. 야, 빨리 치워. 알았어. 진짜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잘 부탁드려야죠. 처음 오프너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신 있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절대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자신 없어 하고 쭈뼛거리면 여성분들은 금세 흥미를 잃어버리거든요. 저쪽에 보이는 여자들 보이시죠? 공부한 대로 가서 번호 따오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어. 잠깐만. 형. 어디 가? 잠깐 전화 좀 하고 올게. 음악인데. 죄송해요. 여보세요? 오늘 진짜 미안해. 지금? 나 지금은 술 먹어서 못 가. 알았어. 여자친구의 갑작스러운 부름을 거절할 수 없었던 그. 결국 수업을 뒤로하고 그녀에게 달려가고 만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강남에서 인천까지 짧지 않은 길을 운전해 그녀에게 달려가던 메이스. 수업 때 마신 술이 채 깨지도 않은 상태였다. 결국 미처 앞서가던 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내고 마는데 당황한 메이스는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고 말았다. 형 진짜 왜 이래? 뺑소니가 뭐야 진짜?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형 계속 그 여자 만나는 것만 봐도 제 정신은 아니야 지금. 그렇게까지 말할 거 없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합의금이 500만 원이라는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구해? 그럼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해볼까? 그 큰 돈을 누가 빌려주겠어? 아씨. 그럼 뭐 몸으로 때우지 뭐. 형! 정신 좀 차려 좀! 사업 시작과 함께 찾아온 최대 고비였다. 솔직히 남들한테 공공연하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픽업 아티스트가 여자 때문에 흔들린다라는 말은 창피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오라클이 많이 고생했죠.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합의금으로 나오니까 저한테는 당시 한 5억? 지금으로 치잖아요. 그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금액을 우리가 합의를 볼 수 있다면. 사업 파트너에 대한 신뢰감이 전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오라클을 근처 술집으로 부른 메이스. 파트너면 협조해줘야 되는데 무턱대고 나가진 않나. 그 여자친구 만나는 거 만나고 나서 와서 매일 하면 되는 거지. 메이스의 말이 섭섭하기만 한 오라클.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해야 돼? 그 말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만두자는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 메이스도 알고 있다. 미안한데 정말 힘든 거 그래서 일 그만하자는 소리야 지금? 같이 일 못하겠다는 소리 아니야 너. 그냥 내 말이 좀 존중됐으면 좋겠고, 근데 좀 일방적인 부분이 좀 많아서 내가 정말 파트너인가 의문도 들고 지금. 우리가 서로 힘들었을 때. 하지만 함께해온 시간만도 3년. 아무리 힘든 일도 함께 이겨낸 그들이었다. 우리 그때 진짜 힘들었을 때 그때 서로 티격태격해도 잘 해결하고 왔잖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일은 일이고 내가 너의 상황이라면 일은 일이고 감정은 감정일 것 같아. 지금 내가 너랑 풀려고 온 거잖아. 대화하려고. 사업이잖아. 그리고 너랑 나 사이의 그런 일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처리를 할 거야.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걸 하고 이것 때문에 이걸 하고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지. 난 앞으로 때론 형제처럼 친구처럼 함께해온 그들이기에 쌓였던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앞으로도 내가 꼭 부탁하면은 여자 문제 있어서만큼은 좀 내 의견을 좀 반영해줬으면 좋겠어. 여자 문제에 관해서는 좀 너한테 조심하도록 할게. 잘 지키도록 할게. 이해해. 그렇게 위태롭던 두 남자의 갈등.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해야 할 그들이기에 섭섭한 마음은 소주 한 잔에 털어버린다. 오라클과의 이야기를 끝내고 먼저 집으로 돌아온 메이스. 낮에 있었던 일은 잊은 듯 기분이 한결 좋아진 듯한데 오라클과의 갈등은 완전히 해결된 것일까? 완전히 풀리신 거예요? 1차적인 것만 풀렸어요. 예, 완전한 거는 이제 교육 끝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떠세요? 아니, 남잔데 이렇게 찾아가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풀려야죠. 그렇게 이들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전 테스트가 있는 날. 깊은 잠에 빠진 수강생들을 깨우는 건 오늘도 메이스의 몫이다. 피곤한 몸을 간신히 일으킨 수강생들. 가시죠. 오늘은 눈을 뜨기가 무섭게 외출을 서두른다. 도착한 곳은 미용실. 형님부터 먼저 하시죠. 메이스가 직접 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주는데 알고 보면 이것도 수업의 일부. 매력적인 외모는 곧 자신감이기 때문이다. 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가려주고요.
T존보이하고 U존보이 좀 잘 골라야죠. 어디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치장을 다 하세요? 아 오늘 클럽 필드 테스트가 있어갖고요. 실전 테스트 오늘 첫째 날이라서 이제 하이 비주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을 많이 들이시네. 그럼요, 오늘 제일 중요한 날인데요. 처음 입어보는 스타일의 옷이 아직 어색하기만 한 수강생들. 필사적으로 어려 보여야 돼요. 지금 한 10살 깎았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연구는 많이 했는데 지금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었고 큰일 났어요. 다 까먹었어요. 예. 오늘 그동안 배운 실력을 발휘하게 될 수강생들. 클럽이라는 곳은 굉장히 좀 특별한 구장이야. 스킨십 진도가 굉장히 빠른 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꼭 정석이라는 건 없지만 최대한 빨리 나의 매력을 보여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지만 난생 처음 가게 될 클럽이라는 말에 벌써부터 어깨가 움츠러든다. 나도 수강생을 다 믿고 있어. 잘하자고. 처음에 이제 12시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건 자신감. 이제껏 누군가에게 당당히 자신을 내보이지 못하던 이들이기에 누군가의 격려가 가장 절실하다는 것을 메이슨은 알고 있다. 40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오픈하라고. 하나, 둘, 셋. 이슬기예요. 화이팅! 이제 스스로를 평가해 볼 시간. 그동안 배운 실력을 마음껏 펼쳐볼 순간이 다가왔다. 홍대의 한 클럽. 메이스와 수강생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서는데 클럽 안의 뜨거운 열기와 한데 어울려 몸을 부비는 사람들. 하지만 수강생들은 아직 여성들의 시선조차 부담스럽기만 하다. 한두 잔 술잔이 돌아가고 배운 대로 여성들에게 말을 건네보기도 하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어쩌다 호감을 보인 여성들마저 그냥 놓쳐버리기 일쑤. 보다 못한 메이스가 나섰다. 숨겨둔 마술 실력을 선보이는가 하면 직접 여성들을 잡아보기도 하지만 답답하기만 한 수강생들의 반응. 일주일간 배운 내용마저 까마득히 지워진 모양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수강생들이 까인 거죠? 수강생들이 딱 오니까 얼더라고요. 수강생들이 쉽지가 않은가 봐요. 여자 등급이 높아서 얼더라고요.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게 첫 필드 테스트가 끝났다. 오늘 영인이 어땠어? 보완해야 될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아니 근데 너는 여자 옆에 오니까 얘기를 못 하던데? 대화가 자꾸 끊겨. 두 가지나 뽑았어요.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 몇 살까지 했다 보이냐고 했을 때 다 30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을 때. 그다음에 30, 최고 많이 나왔던 게 33. 다음에 또 열심히 하자고요. 네. 오늘 다들 수고 많았다. 그러면 다음에 저기 자신감이 없었고 대화를 잘 주도해 나가지 못했고 일단 가장 큰 건 그 두 가지 같아요. 좀 스파르타 시기였지만은 가장 강한 것부터 먼저 보여줬던 것 같아요. 한번 깨져봐라. 연애 한번 못했던 사람들은 그만큼 환경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환경이. 누구를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뭐 여자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 그것만으로도 원하는 모습으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는지 모른다. 여자를 픽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거기서 넘치는 기쁨보다 정말 연애를 하지 못했고 정말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웃는 모습으로 저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낼 때 그때가 더 기분이 좋아요. 정말 보람차고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천구에 있는 한 스튜디오. 메이슨은 오늘 이곳에서 또 다른 도전을 시도한다. 이 시대 모든 연애 불구자들을 위한 강의. 여러분한테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뵙고 있는 저는 누구냐면요. 저는 메이스입니다. 그리고 키는 메이슨은 오래전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더 많은 연애 불구자들에게 유혹은 기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 바로선 연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자들의 바로선 연애를 위해서, 그다음에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게 첫 번째 저희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정말로 연예 회사로 키워서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딱 하면은 우리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게 두 번째 목표. 자신의 일은 삶을 바꾸는 일이라 믿는 그. 세상 모든 연애 불구자들을 위해 그는 오늘도 유혹을 멈추지 않는다.